자주로 전환되고 7번 타주에서 자주로 전환 반대죠. 자, 자주에서 타주로, 즉 내가 내 집 살다가 언제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로 바뀌느냐? 팔아요. 내 아파트를 매도, 갑이 을에게 팔아요. 그러면 인도 의무가 나오죠. 매도하여 팔았으면 넘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등기 넘겨주고 아파트도 키 넘겨주고. 매도해서 인도 의무 부담하는 매도인의 점유. 그동안 자주로 점유하다가 내 집이니까 팔아서 매도 인도 의무 이 말이 나오면 타주로 바뀌어요. 자, 그럼 7번 이거 되게 잘 나와요. 매도 인도 의무 되게 잘 나와. 별 3개 들어갔죠. 기출 3번인가 4번인가 그러니까 잘 나와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잘 나와. 7번 이건 훨씬 덜 나와요. 한 번밖에 안 나왔어. 저놈이 잘 나와. 저놈 6번이. 자, 타주 점유자가 언제 자주로 바뀌느냐? 이건 반대예요. 내가 새 살다가 임차인이야. 사요. 새 살다가 매매와 같은 새로운 권한에 의해서 매수인 됐죠. 매수인이니까 소유 의사로 점유. 이 문구 그대로 나와요. 타주 점유자가 새 살다가 매매와 같은, 매매는 안 떠요. 우리 시험 지문에. 예, 이해를 위한 예예요. 괄호는 항상 우리 시험 지문에 안 떠요. 제 편집 설명 어구일 뿐이요. 그냥 이렇게 나와요. 타주 점유자가 새로운 권한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다. 그러면 타주에서 자주로 전환. 또는 나한테 점유를 시킨 주인한테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 이 단어가 뜨면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한 거야. 타주 점유자가 이렇게 연결돼요. 문장이 2개예요. 거나예요. 타주 점유자가 주인한테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했다. 그러면 일단 자주로 전환돼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타주 점유자가 새로운 권한에 의해서 소유의 의사 점유, 소유의사 점유해서 자주, 타주에서 자주. 이해되죠? 그 다음 타주 점유자가 주인한테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 소유의 의사 자주. 이렇게 간단히 쉽게 생각해. 거의 안 나오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어려운 거 한번 합니다. 자, 봐봐요.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요. 그런데 이 점유자가 집니다. 소송 제기한 결과 점유자가 패소. 점유자 패소. 그러면 이때 점유는 자주로 점유하다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을이에요. 취득시효. 20년 동안 내가 시효를 완성한 것 같아. 갑한테 을이 시효 완성자 을이. 그럼 기억나죠? 등기 명인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 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 등기 주세요. 소송 제기했어. 그런데 소송 결과 패소했어요. 시효 취득이 인정 안 됐다는 얘기지. 나는 그동안 자주 평원공연 자주로 점유해서 취득시 완성을 등기를 달라고 했는데 점유자가 패소했어요. 그러면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 제기해서 패소하면 재판이 끝난 패소 판결 확정. 재판이 끝난 때로부터 그동안 자주에서 타주로 바뀌느냐 아니면 여전히 자주냐 둘 중 하나야. 둘 중 하나예요. 항상 우리는 이따부터 싸움이니까. 점유자가 졌을 때 그동안 자주하다가 소송 제기해서 졌을 때 타주로 바뀌느냐 아니면 여전히 자주냐 둘 중 하나예요. 결론은 여전히 자주. 여전히 자주. 두 번째, 이번에는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똑같아요. 소송 제기. 점유자 패소. 점유자는 항상 져요. 이 점유는 당연히 자주. 자주로 점유하고 있는 아까 그거 생각해요. 갑을병. 소유권 있다 믿고 점유하는 선예병 생각하세요. 주인이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 그 그림. 자, 쳐들어왔어요. 의리든 병이든 어차피 자주니까. 자, 소유자가 돌려달래. 나는 이제까지 내 건물인 줄 알고 식당하고 있었는데 본권 없으니까 점유자는 져요. 무조건 져요. 그러면 이때
그동안 나는 내 집인 줄 알고 식당하고 있었는데 아까 병 생각해요. 소유자가 들이댔어.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 역시 집니다. 그러면 타주로 바뀌는지 아니면 여전히 자주인지 또 둘 중 하나예요. 반대. 이 경우에는 이제는 타주로 돼요. 타주. 재판 끝난 후 판결 확정 후부터는 타주로 바뀌어. 자, 그러면 이 결론을 내 걸로 만들어야겠죠. 첫 번째는 우리 기출, 두 번째는 우리 기출이 아니에요. 그래서 난이도 상을 붙여놨는데 첫 번째만 합니다. 이건 우리 기출이 아니에요. 아직 안 나왔어요. 아마 박문광 모의고사 거기에 나올 거예요. 우리 기출 아니에요. 왜? 어려워서. 근데 한번 해봅니다.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 제기하고 점유자는 무조건 져요. 점유자는 무조건 지게 돼 있어요. 그래도 점유자는 그동안 자주에서 타주로 바뀌지 않고 여전히 자주예요. 하지만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점유자가 지면 이제는 타주로 바뀌어버려요. 자, 이걸 어떻게 해야 이 결론이 안 헷갈릴까? 시간이 지나면 이놈이 일로 오고 이놈이 일로 올 수가 있거든. 이렇게 해요. 이놈만 한 놈만 팹니다. 이놈은 기출이 아니니까 이놈은 패지 마시고, 물론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지만 이놈이 우리 기출이에요. 적지 말아. 있어. 내용이 있어. 좀 이따 설명해 드릴 거예요.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 제기해서 점유자가 소송 제기해서 점유자가 소송 제기해서 점유자가 소송 제기해서 지읒 점유자가 소송 제기해서 지읒을 봐. 연결시켜버려요. 자주 점유자가 소송 제기해서 점유자는 무조건 패소해. 지니까 이건 같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소송이 나와서 이게 자주냐 타주냐 이런 지문이 뜨면 이 판례인 줄 아시고 점유자가 소송 제기한 거야. 점유자가 지읒 자주 타주 X 자주. 그러면 이제 반대. 점유자가 아닌 소유자가 소송 제기한 거야. 그러면 점유자가 지읒이니까 반대 엎었죠. 타주. 그래서 얘는 무조건 타주예요.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저는 제일 낫다고 봐요. 자, 이거 이해시켜 드릴게. 이거 이해돼 버려. 소유자 갑이 쳐들어왔죠. 그러면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 들어온 거예요. 아까 병한테. 집주인 갑이 현재 식당 1년째 하고 있는 갑을 병가 머릿속 떠올려요. 그러면 점유자가 지면 이제는 넘겨줘야 돼요. 얘가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 들어왔더니 판결문이 어떻게 나오느냐. 병은 갑에게 인도하라 라는 판결문이 떨어져요. 피고 소송 제기했으니까 원고. 판결 주문은 이렇게 나와요. 원고가 승소하면 피고 병은 원고 갑에게 이 건물 반환하시오, 반환하라 이렇게 이행하라 라는 판결 주문이 빵 떠요. 그러면 병은 이제는 이 판결문에 따라 인도 의무를 부담해요. 건물 넘겨줄 의무. 아까 매도해서 인도 의무 있죠. 봐봐. 6번에 1번. 팔아서 넘겨줄 의무가 있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인도 의무예요. 그래서 내가 매매 계약을 해서 앞으로 을에게 매수인에게 매도해서 넘겨줄 의무, 인도 의무를 부담하니까 자주에서 타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점유자가 지면 판결문이 점유자는 소유자에게 네 점유는 본권이 없기 때문에 인도하시오, 반환하시오 라는 판결이 떨어져요. 그래서 인도 의무를 부담하게 돼. 그래서 그동안 자주에서 타주로 바뀌어. 근데 이게 지금은 이해가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 헷갈리고. 그러니까 제가 방금 설명을 했는데 이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 제기하면 판결문이 뭐 인도하러 나온다고? 이거 생각 안 나. 그러니까 좀 무리수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놈 한 놈만 패. 한 놈만 패고 이놈은 반대로 타주. 이놈만 팹니다. 이놈은 우리 기출이니까.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지가 진 경우 점유자가 여전히 자주. 타주로 전환되지 않아요. 여전히 자주.
그러면 소유자가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엎어버려. 자주 봤는데 얘는 타주로 바뀐다. 왜? 소송에서 지면 인도물을 부담하는데 이거 쉬운 게 아니거든. 자, 그래서 점유자 한 놈만 펴입니다. 앞으로 넘겨봐요. 앞으로 넘겨서 이 내용이 3번에 있어요. 3번. 괄호에 있죠. 괄호.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나 취득시효 완성했으니까 빨리 등기주세요. 그런데 졌죠? 졌어. 그러면 판결문이 어떻게 나오느냐?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렇게 나와요. 너의 청구를 기각한다. 즉 판결문에 인도하라 그딴 말이 안 나와. 그래서 여전히 자주인 거예요. 근데 이런 거 기억 못해. 그러니까 그냥 외워요. 점유자가 소유자 상대. 그러면 앞에 점자만 뚫어지게 봐. 자주. 여전히 자주. 점유자가 하면 여전히 자주. 근데 소유자가 소송 제기했어? 그러면 자주 반대 엎어요. 근데 그건 우리 기출 아니니까 그건 기출 아닌데 왜 해? 이것도 몰라 죽겠는데. 지금 기출도 몰라 죽겠는데. 그래서 다음 페이지 6번에 두 번째 있죠. 상. 난이도 상 적혔죠. 난이도 상이 적힌 우리 기출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혹시 나올지 몰라서 막 모의고사에도 나오고 해요. 자,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 바로 소송으로 가요. 소송 제기해서 점유자가 무조건 집니다. 패소합니다. 그러면 패소 판결 확정 후부터는 이제 이 자주 점유자는 타주로 전환돼요. 이유는 점유자는 판결문에서 너는 돌려줘라 소유자한테 인도하라라는 판결 주문이 떠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괄호한 이유까지 알면 최고지만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아까 그걸로 자꾸 하시든가 정말 한번 훈련해가지고 진정으로 알아버리시든가. 그건 여러분이 선택할 사항인데 권하지 않아요. 왜? 이게 기출이 아니니까 굳이 이거 머리 쓸 필요가 없어. 그냥 아까 그놈만 해. 자, 앞으로 다시 넘겨. 결국 앞에 본문하고 연결시켜 3번. 이게 되게 중요해. 3번이 어렵지만 잘 나와요. 점유자가 매매와 같은 자주점유고는 주장했으나 인정 안 됐죠. 여전히 자주죠. 마찬가지. 점유자가 이걸 둘이 합쳐버릴 거예요. 점유자가 을이에요. 시효완성자 을이. 소유자, 시효완성당 소유자 갑을 상대로 괄호 붙어 있는 거예요. 시효완성자 점유자 을이 시효완성 당시 소유자 갑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어요. 그런데 법정에서 자야 되는데 자지 않고 저 샀는데요 판사님 자주점유권을 주장했어요. 그런데 인정이 안 됐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불이익 주지 않는다. 불이익 주지 않는다는 얘기 여전히 자주란 얘기예요. 이 두 개를 합쳐버려도 돼요. 즉 점유자가 어디서 제가 매매와 같은 자주점유권을 주장한다겠어? 소송에서.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쳐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하지 말고 따로따로 해요. 앞에 놈이 더 잘 나와요. 앞에 놈이 본문이 매매와 같은 자주점유권을 주장했으나 인정 설사 법원에서 인정 안 돼도 여전히 자주. 왜? 불이익 주지 않으니까. 마찬가지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 제기 있단 말이 나오면 자주냐 타주냐 수로는 이렇게 나올 텐데 점유자가 제기한 거야? 점유자가 지읒 자주 타주다 X 아셨죠? 이것만 해. 소유자 건 하지 말고. 그리고 기출도 아닌데 근데 혹시나 나왔다 그럼 엎어버려. 엎어. 자주 봤는데 엎으면 뭐 타주겠지 뭐. 자, 다 했어요. 하나만 할게요. 한 장 앞으로 가서 58페이지 판례 시커먼스. 점유 보주자 위에 시커먼스 하나 있죠. 이게 그래도 알아야 돼. 나올 수 있으니까. 자, 건물 소유자가 자, 내가 내 건물을 세를 줬어요. 자, 이거 그림 그려야 돼. 한번 제대로 이해합니다. 갑이 건물을 을에게 임대를 했어요. 그러면 을이 이 건물 임차인이야. 건물을 임대한 거예요. 갑 건물을 임대했어요. 그럼 을이 세입자로서 여기 건물을 점유하고 있을 거예요. 장사하고 있어요. 문제는 이 건물 밑에 있는 토지. 이걸 건물 밑에 있는 부지라고 학교에서 배웠죠. 부지. 이 건물 밑에 있는 부지의 점유자가 소유자인 임대인 갑이냐 아니면 현재 건물에서 식당하고 있는 임차인 을이냐. 건물 점유자는 임차인이 확실해요. 그런데 토지하고 건물은 독립된 별개 부동산이잖아요.
건물의 세사니까 건물을 얘가 실제 점유하고 있어요. 건물 점유자는 확실히 임차인을 맞아요. 문제는 우리 상식에 아니 땅 밟고 다니는데 이 건물 밑에 있는 부지 점유자도 임차인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임차인은 건물도 점유하고 이 밑에 있는 부지도 점유하고 이렇게 나와야 될 텐데 우리 판례가 그렇게 보지 않아. 분리시켜버려. 건물 밑에 있는 부지 점유자는 무조건 소유자래요. 임차인 아니래. 현실적으로 얘가 밟고 다녀. 건물 안에 들어가면 밟아야 될 거 아니야. 물론 부지를 이 개념으로 해석했나? 설마 여기는 부지 아니야? 아닌가? 분리시킵니다. 건물 밑에 있는 부지의 점유자는 무조건 소유자예요. 임차인 아니야. 현재 점거하고 있는 직접 점유하고 있는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현실적으로 점거하는 놈이 부지 점유자가 아니라 안 살고 있죠. 현실적으로 점유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등기부상 건물 소유자가 부지 점유자. 그 판례예요. 그래서 외우면 돼요. 건물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이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지 않아요. 왜? 세를 줬기 때문에. 임차인이 지금 건물 살고 있거든. 그렇다 하더라도 건물 밑에 있는 부지 점유자는 무조건 건물 소유자로 봐요. 임차인 하다 X요. X. 무조건 건물 밑에 있는 부지예요. 건물 부지 점유자는 현재 살고 있는 건물에 살고 있는 임차인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주인이에요. 주인. 아 희한해. 희한해. 건물 소유자가 부지 점유자. 임차인은 아니라고 봐요. 나 이해 못해. 이 판례. 아니 임차인은 왜 건물 부지 현실적으로 사실상 지배하는데 왜 아니라고 볼까? 는 이해 못하는 판례가 아직도 있어. 법 공부를 30년 해도 이 판례가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아요. 근데 잘 이해를 못하겠어. 아니 임차인도 같이 점유한다면 몰라. 간접적. 근데 아니야. 임차인은 부지 점유자로 보지를 아예 않아버려. 그러니까 나 이해를 못하지. 죽을 때까지 이해 못할 거야. 판사한테 물어봤어. 부장판사한테. 지도 모르겠대. 왜 이렇게 해놨는지 지도 몰라. 진짜예요. 판사도 몰라. 판사는 다 한 것 같아요? 안 그래. 그놈이나 나나 실력 비슷하거든. 부장판사도 모른대. 내가 물어봤어. 진짜 궁금해서. 야, 왜 이거 분리시키냐? 임차인은 왜 건물 지가 밟고 다니는데 왜 소유자만 부지 점유자로 보고 임차인은 밟고 다니는데도 부지 점유자로 보지 않느냐? 자기도 모르겠대. 모른다는데. 모르면서 대법원 판례도 판결 때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점유권 다 했어. 아, 양 많아요. 그래서 일단 아까 먼저 했던 게 중요하고 전문 위주로 하시고 그 다음 자주점유에 관한 판례를 하세요. 그러면 점유권에서는 웬만하면 맞출 수 있어요. 자, 어려운 판례 좀 해볼게요. 맞힌 게 아니야. 어디 가느냐. 63페이지. 63페이지에 맨 위에 봅니다. 오른쪽 맨 위에. 자, 선의 점유자라도 본건소에서 패소했죠. 자, 그러면 소재기 시부터 악의 점유자로 되기 때문에 소재기 후 소송기간 1년 동안 취득한 사용이익 과실은 반환해야 돼요. 자, 이게 제가 설명으로 이렇게 했지 소재기 후 취득한 과실은 즉 악의 점유자 이거 괄호 열고 닫아요. 소재기 시부터 악의 앞에 악자 앞에 괄호 열고 보아 괄호 닫아요. 이건 우리 지문에 뜨지 않아요. 그냥 선의 점유자가 본건소에 패소하면 소재기 후 취득한 과실을 반환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있다 없다로 장난쳐요. 난이도 최상이에요. 그러면 내가 빨리 머릿속으로 본건소에 패소했어? 선의 점유자가 본건소에 졌어? 그러면 이제는 악의로 본다. 이거 왼쪽 조문이 있죠. 이게 완전히 내게 됐을 때 이걸 풀 수 있어요. 왜? 머리 굴려야 되거든. 본건소에 패소해서 그럼 빨리 거기 패소 밑에 내가 악의를 적어버려야 돼. 악의를 한글로 악의. 그러면 이제는 소재기 시부터 악의. 따라서 소재기한 때로부터 악의가 되니까 과실은 반환해야 된다 해야 맞는 지문이 돼요. 이렇게 민법이 어려운 지문은 머리를 한번 굴려야 돼. 그래서 이거 나오니까 지금 한 거예요. 뭐 폭력은비는 악의로 같이 본다 법 전문이고 뭐 이런 거 안 중요하고 그래요. 넘겨요. 뭐 안 중요한 거 할 필요 없고 하나 더 봅니다. 뭘 보느냐 5번하고 6번인데 이게 좀 연락이 어려운데 그래도 시험 지문이 뜨니까 한번 합니다.
자, 6번부터 봅니다. 적법한 계약 관계가 없을 때 이 조문이 점유 조문이 적용돼요. 비용 조문이. 적법한 계약 관계가 없을 때. 즉 아까 제 그림이 의리무단증거하고 의리병한테 팔았죠. 도둑놈이 위조등기에서. 갑하고 병은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죠. 이와 같이 어떤 계약 관계가 없는 불법 증거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게 이 세 가지 법 조문이에요. 따라서 제목 6번의 제목 적법 유효한 계약 관계가 있으면 이 계약에 관한 법 조문이 적용되고 지금 현재 우리가 본 세 가지 법 조문은 적용되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냐? 그림으로 봐야 돼요. 봐봐요. 갑이 을에게 임대차를 해줘요. 이 지문이 떠요. 우리 시험에 흘러갔을 뿐이지 뜹니다. 그러면 을이 임차인이고 임대차 계약을 맺었죠. 임차인이 비용을 지출해요. 유익비를. 판례 사안이에요. 유익비. 인테리어 공사 했나 봐요. 자, 그러면 우리 임대차 법조문에 필요비는 즉시 유익비는 종용시 법조문이 있어요. 법조문이 있어요. 그런데 기간이 끝나서 갑한테 주인한테 유익비 달라고 하려고 하는데 이놈이 팔아버렸네. 토지를 병한테 매매로. 자, 얘가 토지 양수인 새 소유자죠. 새 소유자 등기했으니까 소유자. 자, 그러니까 임차인이 갑은 미국 가버리고 얘가 집주인인 거예요. 얘를 찾아와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병 당신이 소유자 회복자 나는 점유자. 점유자와 회복자에 관한 법조문 세 번째 비용 유익비 달라고 청구한 사건이에요. 임대차 법조문으로 청구한 게 아니라 점유권에 대한 세 번째 비용상환 청구한 그 조문으로 너는 회복자 나는 점유자 안 돼요. 얘한테 안 돼. 이 조문이 적용되지 않아. 적법한 임대차 계약 관계가 있으면 이 조문에 따라 얘한테 청구해야 돼요. 만약에 등기했다. 그럼 들이댈 수 있으면 거기에 있는 조문을 해야지 어찌됐든 점유권에 관한 이 조문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요. 임대차 법 조문으로 해결해야지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점유권 이 조문 3개는 적법 유효한 계약 관계에 있는 건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임대차 했습니다. 임차인이 비용 지출했네요. 토지가 팔립니다. 이 현 소유자에게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는 없다. 점유권에 관한 규정으로 점유자 회복자에 관한 규정으로 반드시 이 말이 떠요. 그러면 임차인이 점유자 회복자 법조문으로 그러면 할 수 없다로 끝나야 돼요. 자 봅니다. 6번 판례요.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즉 임대차와 같은 적법한 계약관계가 있어요. 제목 봐요. 적법한 계약관계가 있죠. 적법한 계약관계가 있으면 이 계약관계 법 조문으로 해결을 해야지. 그래서 이게 우리 실제 기출지문이에요. 적법 점유 권한을 가진 경우 계약 상대방 임대인 갑이 아닌 점유 회복 당시 돌려줄 당시 소유자 현 소유자 병에게 민법 여기 점유권에 관한 유익비 상환은 청구할 수 없다로 그냥 없다 동그라미. 어차피 우리 시험에 있다 없다 쓰면. 그러니까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그 조문에 따라 해결을 해야지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이 조문으로 비용 현 소유자 병에게 청구할 수는 없다. 그래서 괄호 적법 유효한 계약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차 해당 법 조문에 따라 해결해야지 점유자와 회복자에 관한 이 세 가지 법 조문 특히 비용 조문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법 조문에 따라 병한테 너 회복자 소유자니까 네가 비용 주세요 유익비 할 수 없다. 그 다음 5번 한번 봅니다. 작년 첫 기출이에요. 30년 만에 5번이. 계약이 무효 취소된 경우에도 이 법 조문은 적용돼요. 자, 거기 괄호 봐요. 계약이 매매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로 날아갔죠. 그러면 이 조문은 적용돼. 점유자 회복자 관계에 관한 이 법 조문 3개가 헷갈리죠. 그래서 밑에가 적법 유효한 유효가 붙는 거예요.
계약은 있는데 무효 취소됐다. 그러면 이 지금 했던 우리가 과실 문제, 멸실 문제, 비용 문제는 무효 취소는 적용돼. 근데 적법한 유효한 계약 관계는 적용 안 돼요. 어렵죠? 어려워. 5번이 처음 떴어. 작년에 30일에 박혀 있죠. 30년 만에 처음. 왜? 연락이 어렵거든. 처음으로 중개사에 나왔어요. 무효 취소된 경우에도 이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법 조문이 그대로 적용된다. 그래서 나온 지문이에요. 이게 봅니다. 매수인이 점유물의 필요비를 지출한 후 이 매매계약이 무효로 판명됐네요. 이게 작년 기출지문이에요. 자, 매도인이 이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했네요. 점유자인 매수인들은 양수인 병에게 비용 달라고 할 수 얘는 있어요. 얘는 있어. 왜? 무효니까. 무효니까 병이 회복자가 되는 거예요. 현 소유자에게 병 주세요. 얘는 있어. 무효는 있고 유효한 임대차는 없고 이렇게 딱 정리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가장 어려운 거니까 버리실 분은 버려요. 괜히 이것까지 하지 말고. 그게 지금 제가 잠깐 언급하는 거예요. 버리실 분은 버려야 돼. 욕심 부리지 말아요. 알았죠? 그래서 지금 잠깐 언급한 거예요. 가장 점유 파트에서 어려운 게 이 5번, 6번이에요. 점유권에서. 물권법 자체가 어렵고. 그냥 버리실 분은 버립니다. 어차피 정답 지문 다른 데 있으니까. 알면 좋고 몰라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소유권 갑니다. 소유권 67페이지. 다 하려고 하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아.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버릴 건 좀 버려버려야 돼. 그런다고 제가 아예 안 해버릴 수는 또 없어. 마지막에는 좀 언급이라도 해줘야지. 아예 안 해버릴까? 언급조차도? 그러면 요게 공부 잘하는 사람이에요. 공부 잘하는 사람 한두 사람을 위해서라도 잠깐 언급은 해줄 테니까 점수 안 나오시는 분들은 하지 마. 5번, 6번. 하지 마. 자기 스스로 자제를 좀 해. 자제. 자, 다 안고 가려다가 안 돼. 안 돼. 적당히 한 놈만 펴는 거야. 한 놈만. 별 3개, 5개. 제가 자주 하는 한 놈만 펴라는 게 하나를 알더라도 정확히 알아야 돼. 객관 시험은. 그러려면 어떻게 1000개를 다 정확히 할 거예요. 줄여야지 100개만. 그러면 60점이 넘어. 진짜예요. 100개만 60점 넘게 제가 별을 해드렸어. 별 3개, 5개만 정확히 알면 60점 반드시 넘어. 반드시. 1000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 이 시험 상대평가가 아니라서 그래. 상대평가하면 제 강의 방식이 달라져요. 다 해야 돼. 왜? 하나라도 더 맞춰야 붙으니까. 근데 지금은 절대평가는 공부하는 방식도 달라야 되고 강의하는 방식도 달라야 돼요. 절대평가는 달라야 돼. 상대평가랑 같은 식으로 강의해서도 안 되고 공부도 상대평가 시험 보듯이 공부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그 절대평가라는 점 항상 명심을 해야 돼. 강의하는 사람이나 공부하는 사람이나. 그러니까 버릴 건 버려줘야 돼. 버릴 건 버려주고 이것만 해도 최소 80점은 나올 점수는 제가 가르쳐요. 90점. 항상 80점, 90점 나와. 근데 내가 공부가 좀 떨어져. 그래도 60점 나와. 넘쳐. 자기가 안 하니까 그렇지. 본인들 탓이요. 본인들. 별 3개, 5개만 연락해봐요. 그럼 점수 나와요. 지문 중간중간 모를 뿐이지 정답은 골라버린다니까. 정답 지문을. 그래서 3개, 5개부터 하시고 나머지 가시길 바래요. 나머지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머지도 하긴 하는데 일단 3개, 5개부터 확실히 해놓고 가자 그거야. 자, 소유권. 상린관계 봐야 되고 취득시효 봐야 되고 부합 봐야 되고 공유 이렇게 4개 봐야 돼요. 자, 첫 번째 상린관계. 상린관계는 주의토지통행권 이놈이 주거라고 나와요. 바로 주의토지통행권 봅니다. 이놈을 잡아야 돼요. 판례가 나옵니다. 얘는 조문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일단 주의토지통행권 그림 생각나죠? 주의토지통행 그림이 생각나야 돼. 그림이. 제가 항상 그림으로 여러분들 이해시키잖아요. 주의토지통행권 하면 이 그림이 생각이 나야 돼. 절벽. 도로로 가려면 옆집 땅을 통행할 수밖에 없네요. 이게 주의토지통행권. 여기다가 이 그림에 통로가 있으면 지역권 설정 계약에서 옆집으로 빨리 가고. 이 그림이 2개가 쓰인다는 얘기지. 주의토지통행권하고 지역권 그림이 똑같죠. 요역지, 승역지. 승역지는 일부라도 무방하다. 일부만 다녀도 되니까. 그러니까 그림을 통하면 많은 게 이해가 가요. 자, 어느 토지와 도로 사이에 통로가 없어. 절벽이야, 절벽. 맹지라고 하죠, 소위. 옆집으로 다니지 않으면 출근을 못해, 출근을. 그때 옆집 다니세요.
통로도 개설해서 다니세요.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 방법 흘러가겠고, 통행권자는 옆집 다니면 돈은 주세요. 돈은 손해보상해라. 통행권자가 손해보상해요. 통행권자가. 유상의 원칙이에요. 자, 판례. 가장 많이 나온 판례가 하나, 둘, 셋, 네 번째예요. 통행권은 기존 통로가 있어요. 여기 봐봐. 기존 통로가 있어. 그러면 옆집 다니면 안 돼요. 함부로 사생활 침범이니까. 그런데 이 기존 통로가 있는데 이놈이 부적합해. 통로서. 부적합. 이 세 글자가 뜨고 통로로서 기능을 하지 못해. 그러면 이 통로는 없는 거지. 기능을 못 한다는데. 따라서 이 말이 뜨면 주위토지 토지 옆집 다닐 수 있다. 있다니까 인정된다. 통행권 인정된다. 긍정으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토지 이용의 기존 통로가 부적합 이 세 글자 뜨고 통로로서 기능을 하지 못해. 이 단어는 반드시 떠요. 기능을 못해. 그럼 빨리 머릿속으로 아하 통로가 아니군. 기능을 못하니까. 그럼 옆집 다녀야지. 인정된다. 긍정으로 끝나야지. 맞는 지문이에요. 이게 가장 많이 나왔어요. 자, 이제 첫 번째 판례부터 쭉 갑니다. 어차피 별은 구별을 해놨으니까. 통행권은 소유자에게 인정되겠죠. 또 지상전세권의 상징관계 규정을 준용해요. 그래서 세입자도 옆집 다닐 수 있어. 인정돼요. 자, 밑에 이 토지의 소유자나 세입자가 아닌 불법으로 주면 도둑놈이야. 도둑놈. 도둑놈한테는 권리 주지 않아요. 도둑놈한테 권리 가는 건 뭐냐? 점유권밖에 없어. 자, 문제. 도둑놈, 불법 점유자, 침탈당했을 때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악의 점유자, 불법 점유자,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자, 생각하고 대봐요. 생각하고. 있다 없다? 있다야 있다. 불법 점유자도 점유물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왜? 도둑놈도 점유권이 있어요. 점유권은 내가 가지고만 있으면 권리를 줘버려. 그게 점유권의 특색이에요. 그러니까 불법 점유자가 권리 인정되는 건 점유권밖에 없어. 점유권밖에. 그 외에 모든 권리는 인정되지 않아요. 안 줘요. 대법원이. 점유권 외에는. 그래서 불법 점유자는 통행권 인정되지 않는다로 끝나야 되고 세트예요. 세트. 불법 나오면 소수로는 이놈한테 권리 주지 않겠지 이렇게 찍어버리면 점유권 외에는 다 맞아요. 자, 기존 통로가 있네요. 밑에. 이 기존 통로보다도 옆집으로 다니는 게 더 편리해. 이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안 되겠지. 돌아다녀야 돼요. 그 다음 현재 용법에 따라 통로의 폭이 결정되는 거지 장래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해서 통로 폭이 결정되는 건 아니다. 자, 다음 페이지. 통로 개설 비용, 유지 비용, 비용은 당연히 통행하는 통행권자 네가 부담해라. 그 다음 통행지 소유자가 통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설치해서 이 나쁜 놈이네. 통행권이니까 권리 침해죠. 따라서 통행권자는 당연히 철거 청구할 수 있다로 끝나야 되고 철거 의무는 누가 부담? 설치한 놈이. 통행지 소유자가 철거 의무 부담. 이 두 개가 굉장히 잘 나와요. 두 번째, 세 번째가. 그 다음 통행지 소유자 갑은 통행권자 을이 미국 가서 친구 보고 여기 와서 살아가고 있어. 친구가 다니고 있어. 갑이 통행권자 허락 얻어 현재 통행하는 친구한테 네가 월세 내 손해보상 돈 달라 할 수는 없다. 친구한테 돈 달라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없다로 끝나야 맞는 지문. 그 다음 밑에 통행권은 요건을 갖추면 이런 맹지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성립하고 만약 봐봐요. 을 땅 옆에 만약 도로가 생겼다고 해봐. 통로가. 그러면 당연 소멸해버려요. 당연 성립, 당연 소멸 이렇게 훈련하면 돼. 당연 성립. 나중에 이 을 토지에 접하는 도로가 개설됐다면 이제는 통행권은 당연 소멸, 당연 소멸. 나는 갑이 좋아, 나는 갑 땅으로 다닐래. 안 돼요. 못 다녀요. 옆 도로가 생기면 당연 소멸 기억하시고. 지금까지 본 게 가장 중요해요. 이것만 짜자작 해요. 나머지는 정말로 이게 이제 전혀 안 틀려. 그러면 나머지 안 한 판례를 한 번은 읽어보셔도 그건 말리지는 않아. 근데 나머지가 다 됐을 때, 절대 바로바로 OX 골라졌을 때, 그러면 나머지 눈길을 둬야지. 지금 한 것도 막 헷갈려. 그러면 가면 안 돼요. 나머지는 어차피 기출도 아닌 것도 있고 흘러가고 기출도 30년에 한 번 나온 거고 중요한 것부터 잡아야 돼. 자, 무상통행 얼마 할 게 많은데 무상
어느 토지가 공유였는데 분할로 이런 상황이 닥쳤어요. 맹지가 생겨서 분할. 그러면 이 사람은 옆집 땅 다닐 수 있는데 공짜예요. 공짜. 무상. 단. 이 판례가 중요하죠. 분할의 직접 당사자 갑을만 공짜지. 혹시나 갑이나 을이 팔고 새로운 놈, 특별 승계인,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다. 이 사람은 이제는 돈 내고 다녀야 돼. 무상통행권이 특정 승계인에게는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분할에 이걸 외우는 거야. 분할에 직접 당사자 간에만 무상. 특별 승계인, 특정 승계인, 새로 이사 들어온 사람한테는 더 이상 공짜 아니다. 공짜 아니다. 경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번째예요. 설치 비용은 절반, 측량 비용은 면적 비례. 이걸 장난쳐. 설치 비용은 절반, 측량 비용은 면적에 비례해야지. 면적에. 그다음 경계표 담은 공유로 추정하고 이거 분할 안 돼요. 밑에. 경계표는 분할 안 됩니다. 법에서 정했어요. 분할 안 돼요. 그다음 경계선 부근에서 건물 축조할 때 반메타 이상 되는데 위반했다. 그러면 철거 청구할 수 있어요. 변경. 그런데 공사 착수 후 1년이 지났거나 공사가 완성돼 버렸어. 건물이. 그러면 이제는 철거 청구할 수 없다. 뭐 가지는 제거 청구하고 제거, 뿌리는 바로 제거. 뭐 이 단계 있고. 나머지는 하지 마시고. 자, 넘깁니다. 취득시효 가요. 취득시효는 새로운 마음으로 쉬고. 빨리 쉬죠.